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그 모든 연결 속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일은 단순히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누군가를 믿었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사람의 진심은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는 언제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갑게 돌아서고 진심으로 대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뒷말을 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이가 내 약점을 이용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상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복잡합니다. 단순한 실망이 아닌 나 자신의 안목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 한 조각을 건네는 일이기에 그 마음이 짓밟혔을 때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동시에 관계로 인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모순이 우리를 늘 경계하게 만들고 때론 진짜 인연마저 밀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두려운 건 상대가 아니라 그를 믿은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만 진짜 감정은 그 말이 어떤 몸짓과 눈빛, 그리고 말투로 전달되는지를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리는데 가장 유용한 세 가지 신호는 바로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무의식 속 감정이 투영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단서입니다. 첫째, 손동작은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체 언어입니다. 아무리 정제된 말을 하더라도 손은 긴장과 불안을 숨기지 못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을 숨기거나 특정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과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감정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은 말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노출시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시선이 자주 흔들리거나 회피된다면 그 사람은 불안하거나 감추고 싶은 내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눈을 고정하거나 응시하며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선은 조종 욕구나 공격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눈맞춤이야말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셋째,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의 높낮이, 속도, 멈춤과 같은 리듬은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겸손하거나 반대로 과장된 확신을 내비치는 말투는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고 마음의 문을 어디까지 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말보다 더 진실된 언어는 언제나 비언어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마음속 감정을 모두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먼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손동작입니다. 손은 생각보다 정직한 부위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말보다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손이 조용하지 못한 사람,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 끝을 자꾸 만지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펜을 계속 돌리거나 손톱을 뜯거나 자신의 소매를 반복적으로 만진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깨나 팔을 과하게 터치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친근함을 가장한 경계 무너뜨리기일 수 있으며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이 무릎 위에 차분히 얹혀 있고 필요 이상의 움직임 없이 상대를 향해 열려있는 자세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에만 집중하지만 손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안다면 말로 숨긴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실수는 대부분 말은 기억하고 손동작은 놓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대화를 나눌 때 말뿐 아니라 손이 보내는 신호도 함께 읽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말합니다. 시선은 단순히 눈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통로입니다. 상대를 향한 관심과 진심 혹은 불편함과 거짓은 모두 눈빛 속에 녹아 흐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자주 눈을 깜빡이거나 시선을 허공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이나 내면의 거리감이 반영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건 시선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며 상대를 압박하는 유형은 지배 욕구가 강하거나 상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성향일 수 있고, 반대로 시선을 전혀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그 주제와 관련된 불편한 감정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선의 흐름은 마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적 신호가 이미 눈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보다 눈을 먼저 살펴보세요. 눈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시선이 오히려 길게 이어질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닙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 관계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드러내는 정서적 신호입니다. 겉으론 예의 바르고 공손해 보여도 말투에 묻어난 미묘한 긴장감, 감정의 억제, 혹은 공격성은 듣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지만 대답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고 자신감 없는 어투를 씁니다. 이런 경우 말의 내용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라는 감정이 먼저 느껴집니다. 또 반대로 항상 말을 장난스럽게 돌려 말하거나 중요한 이야기조차 웃음으로 덮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회피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이 드러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투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진지해야 할 때는 차분하게 말하고 가볍게 넘어가도 될 순간에는 편안한 농담을 할 줄 압니다. 즉 말투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또 말투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도 담깁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거나 감정을 조율하며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말투는 단지 말하는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 온도를 보여주는 지문과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벽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담긴 목소리의 떨림과 어조의 진폭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는 동서고금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며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말이나 행동 이전의 관계를 맺는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는 유가 사상에서 신원섭한이라 하여 말과 태도를 통해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몸가짐과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력은 곧 그 사람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방어적이지 않고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며 자신도 타인의 진심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대인관계 지능을 강조했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손짓, 표정,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고대 철학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의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 이해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더 미묘한 표현, 즉 태도와 분위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동작 하나, 눈빛 하나, 말의 온도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읽어야 하며 그 섬세한 감지가 깊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는 기준은 단지 경계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기준들을 활용하려면 단순히 상대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신호들이 전해지는 맥락과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손동작이 불안정하게 보였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지는 상황 전체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단편적인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한 상대의 말투가 다소 방어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습관인지 아니면 현재 감정 상태의 반영인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며 확인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생활에서는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정확히 모를 때는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관계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입하거나 성급하게 가까워지기보다 신호를 조용히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이처럼 손동작, 시선,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을 단정 짓기보다는 진심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던 면이 서서히 드러나며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대체로 주변 사람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할 틈만 노리고 있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강조합니다. 작은 부탁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매력적이고 리더십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관계는 일방적 피로감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해도 좋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 하고 대화 중에도 경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 하고 잘못이 있으면 변명보다 사과를 먼저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들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태도,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상대를 향한 진심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늘 곁에 있지만 조용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은 처음엔 밝고 적극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타인의 태도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믿을 수 있는지, 손끝이나 시선, 말투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말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면 그 시선을 자신에게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신호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나는 대화 중에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는가? 상대의 눈을 피하며 무심하게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말투 속에 지나친 자기 방어나 날카로움이 배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불편함이나 불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신뢰는 천천히 자라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이끌어낸 내 말과 태도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을 원한다면 진심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신뢰를 받고 싶다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관계는 타인의 손끝과 시선을 읽는 눈만큼이나 자신의 손끝과 시선을 점검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머무를지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은 종종 서두름과 오해를 낳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찰과 기다림이라는 두 가지 선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눈빛에서 단서를 찾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기보다 흘러가는 감정의 결을 조용히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서두름을 두려워합니다. 급히 다가오면 물러서고 무겁게 다가가면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여유, 그 여유가 결국 진심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은 오해를 줄입니다.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온도로 유지됩니다. 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말보다 침묵을, 해석보다 관찰을, 판단보다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에도 이런 적이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